이번 시간에는 역삼각함수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월함수의 두 번째 종류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초월함수가 지수함수, 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였었어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삼각함수의 의미나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번 절에서 보고 싶은 건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들의 역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역함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1대1 함수, 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 데로 가야지 이 치역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갈지 값을 유일하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아니고 이 공역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R, F의 X를 다 집어넣어서, 즉 정역에 있는 원소를 다 보내가지고 얻어지는 집합, 이게 치역이었죠. 이 치역이 있으면 치역에서부터 돌아오는 F의 역함수, R에서부터, 치역에서부터 X로 돌아오는 이런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역함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삼각함수에는 저런 1대1 함수가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사인 함수가 있어요. 사인 x가 있는데, 사인 x의 역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보고 싶어요. 사인 x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대충 그 가로 세로 b를 맞춰서 그려 볼게요. 여기 한 칸이 1이라면 이게 1, 2, 3. 보통 3보다 조금 큰 값에 우리 파이가 있죠. 여기 파이가 있어요. 그 중간쯤에 2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분의 파이일 때 1까지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또 왼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값, 이 값, 서로 다른 값에서 같은 사인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삼각함수들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을 적절히 제한해야 돼요.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어떻게 제한하냐면, 일단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삼각함수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대칭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 함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반대로 코사인은 y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런 삼각함수가 있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정의역을 조금씩 늘려볼게요. 정의역을 조금씩 늘려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유지되는 범위까지 최대한 늘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을 점점 늘려갈 때, 가령 이 부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2분의 파이에 딱 도달했어요. 2분의 파이에 도달해서 그거보다 더 지나가면, 그럼 이제 함수값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최대 2분의 파이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지나가면 그럼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원점을 왼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데 여기까지 도달해서, 어디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딱 가면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딱 내려갔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지나가면, 더 왼쪽으로 가면 그럼 다시 함수값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같은 함수값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의 공역뿐만 치역뿐만 아니라 정의역 자체도 제한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딱 제한을 하면 그럼 이때 함수가 어디로 가는 거죠? 함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 딱 움직이고 이럴 때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된다고요. 그죠? 여기서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사인 값들이 다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반대로 돌아가는 사인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한 이 사인 그래프, 이 사인 그래프를 y = x라는 직선, 그 직선에 대칭시켜야 되죠. 지금 여기 2분의 파이에서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런 진하게 그려놓은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y = x라는 직선, y = x라는 직선은 이 사인 함수보다 약간 위쪽에 또는 y = x가 사인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칭을 하면 2분의 파이, 1에 있던 점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2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파이를 대충 3 정도 또는 3보다 약간 큰가 대충 3 정도로 생각을 하면 2분의 파이는 1.5 정도 또는 1.5보다 약간 큰 값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1 그래서 이 점이 대칭이 돼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직선 y = x에 대칭이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아래쪽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게 y = sin 인버스 x 이 그래프가 y = sin x였다면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정의된다고요. 실제 우리가 이 사인의 역함수를 이렇게 사인의 마이너스 1석 이렇게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크사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는 더 줄여서 a사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아크사인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령 사인 역함수 아크사인의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어떤 값이 돼야 될까요? 자, 그러면 사인을 계산해서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각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인을 계산해서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는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사인 함수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함수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범위 사인의 역함수가 다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제한한 사인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범위로 제한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그런 각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각도를 찾기 위해서는 단위원을 그래서 생각하는 게 편리한데 자, 단위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인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범위로 제한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크사인을 계산할 때 보고 싶은 범위는 단위원에서 이 오른쪽 반원, 이 범위 내에서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 45도 되는 요 각도죠. 그죠? 그래서 이게 4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인 역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럼 요 아래쪽에 있겠죠, 그죠? 아래쪽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떤 값인가요? 여기 아래쪽에 이게 2대 1이 되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근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네, 이렇게 사인의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어서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우리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코사인 역함수 이때도 이거 아크 코사인 또는 A 코사인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코사인 역함수는 먼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 좀 그릴까요? 여기가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에 1배, 2배, 3배쯤 가서 여기 파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이쪽 왼쪽에도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갈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찾아볼 건데,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금 앞서 봤었던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었죠. 또는 홀함수였었어요.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함수는 y축의 대칭인 짝함수죠.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정의역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 그럼 바로 1대1 함수의 조건이 깨져버려요. 그죠? 왼쪽, 원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의역을 오른쪽으로만 늘려볼게요. 오른쪽, 왼쪽 둘 다 늘리면 그럼 바로 1대1 함수의 조건이 깨져버리니까 오른쪽으로는 한 범위를 늘려볼게요. 자, 정의역을 여기까지 내려가도 같은 값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값이 계속 달랐죠. 이걸 계속 진행해서 여기까지 가면 파이까지 내려가도 같은 값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파이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값이 다시 올라가면서 동일한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함수의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데,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을 어디서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요 범위로 제한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럼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코사인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값들이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의 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 함수의, 코사인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y 이퀄 코사인 x였었다면, 그럼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이 그래프를 혹시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고 대칭을 시켜야 돼요. 위쪽에 제가 여백을 좀 남겨놓은 이유가 이 그래프가 여기로 가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 0이라는 점이 여기서 1.5보다 약간 큰데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그리고 3배쯤 돼서 여기 파이까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 0이 역함수가 되면 0,2분의 파이 이 지점으로 가게 되죠. 또 여기 0일 때 값이 1이었던 게 여기 1,0.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대칭이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y 이퀄 x랑 만나면 그 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속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파이 라는 점까지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y 이퀄 코사인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역함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값에 대해서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코사인 역함수의 2분의 루트 3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이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원을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그런 위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코사인의 범위를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했어요. 네,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건, 네, 여기 2 루트 3이 되는 6분의 파이가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2 루트 3이 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모두 네, 코사인을 취하면 2 루트 3이란 값이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 범위를 0부터 파이로 제한했어요. 그 이야기는 아크 코사인 또는 코사인 역함수는 돌아갈 때 0부터 파이까지 범위,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 반원에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 반원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는 6분의 파이겠어요. 또 코사인 역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1 아래쪽에 있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위쪽 반원을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3분의 파이. 네, 이게 코사인의 역함수의 움직임이에요. 네, 계속해서 탄젠트 역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역시 아크 탄젠트라고도 쓰고 또는 A 탄젠트라고도 줄여서 써요. 자, 아크 탄젠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탄젠트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요 범위 안에서 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를 네, 정근선으로 가지고 그렇죠? 정근선으로 가지고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0을 지나서 커져서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꼴의 함수예요. 그리고 요걸 주기로 여기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될 때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자, 이것도 탄젠트 그래프인 경우에는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해야 될지 그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 주기가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움직이는 동안 그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 움직여요. 그 한 주기를 우리가 그 정의역으로 삼으면 되겠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서 2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면 다시 이제 똑같은 값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즉 탄젠트 함수의 범위를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을 수는 없죠. 그때는 발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열린 구간에서부터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값이 다 나와요. 그래프는 요 한 주기에 해당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의 역함수 악탄젠트 또는 탄젠트의 역함수는 탄젠트 역함수에서는 임의의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걸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을 얻어주는 거죠. 이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함수는 요 그림을 역시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그림 너무 낮게 움직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y = x라는 대칭의 기준선이 있으면 탄젠트 그래프가 그거보다는 위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대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여기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서 역시 이런 점근선들이 그대로 대칭이 돼서 올 거예요. 그렇죠? 요 위쪽 부분은 이거에 대칭이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아래쪽 부분은
y 이퀄 x 대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래서 이게 y 이퀄 탄젠트 역함수 x 꼴의 그래프예요. 이미 실수를 넣으면 탄젠트 역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게 되죠. 네, 그래서 특정한 값에 대해서 가령 악탄젠트 또는 탄젠트 역함수의 1을 계산해보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역시 단위원위에서 어떤 값을 계산해요? 탄젠트 값이 1인 경우를 계산해요. 근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범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원의 오른쪽 부분, 이 부분에 이 사이에서 탄젠트 역함수 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탄젠트가 1이 되는 각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 각도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그런 각도는 여기가 4분의 파이네요. 그렇죠? 4분의 파이. 또 탄젠트 역함수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으면,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건 어디 있나요?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꼴이죠. 또는 이쪽에도 있지만 왼쪽은 생각하지 말아요. 오른쪽에서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그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네, 이게 탄젠트 역함수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이에요. 탄젠트 역함수에는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항상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네, 이어서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된 시컨트 함수, 그 시컨트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시컨트 함수의 역함수. 네, 시컨트 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컨트 함수를 그려놓고 그거의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해야지 1대1 함수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컨트 함수를 그리려면 먼저 전체 평면에서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좀 3배쯤 가서 여기 파이가 있어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어요. 자, 원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였었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이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럼 시컨트는 이거의 역수죠. 1일 때는 1을 역수를 취하면 1인데, 얘가 점점 작아지는 동안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정근선이 있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가는,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그런 그래프가 시컨트의 그래프예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파이가 있고 그 다음 2분의 3파이가 있을 텐데, 여기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역수를 취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역수를 취하면 역시 시컨트 값은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이 점점 이제 0에 가까이 가면, 또는 그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 그럼 역수를 취하면 절대값이 점점 커질 거고,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코사인 그래프는 지워버리고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 시컨트 그래프예요. 시컨트 x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이제 이거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제한해야 되죠. 자,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양쪽으로 범위를 늘려가면 그러면 바로 1대1 대응 1대1 함수 조건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계속 가도 계속 1대1 함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 대에서부터 다시 오기 시작하죠. 와서 파이까지
파이까지, 파이 컴마 마이너스 1까지, 파이 컴마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딱 올 수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면 그러면 양쪽에서 같은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컨트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컨트 함수의 정의역을 제한해야 되는데 어디서?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근데 시컨트는 원래 2분의 파이에선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확하게 써주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가고 2분의 파이는 빠져 있어요. 그거 하고 또 2분의 파이를 지나서 2분의 파이는 제외하고 다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파이까지 가서 파이는 포함해서 딱 끝나요. 자,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값은 어떻게 되나요? 함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올라와서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간격이 떠 있다가 다시 1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부터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컨트의 역함수는 그 정의역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그 값들에 대해서 시컨트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와요? 어떤 범위의 각도가 나올까요? 지금 이 사이 각도 관계를 보면 자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가 움직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 y는 1보다 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오른쪽 1보다 큰 구간에 대응이 돼요. 반대로 이 구간은 요 구간에 돼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 시컨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요 그림을 y = x축에다가 축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시컨트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값에 대해서 시컨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y는 시컨트 x라고 하죠. 그러면 시컨트는 원래 정의가 코사인 x의 역수였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코사인 x가 y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x는 코사인 역수의 y분의 1이에요. 즉 y가 시컨트 x라는 게 x가 시컨트 역함수의 y라는 뜻이었었는데, 그죠? x가 시컨트 역함수의 y였었는데 그 x를 시컨트 역함수 대신에 코사인 역함수로 바꿔주고 그 대신에 y를 역수로 취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컨트 역함수의 y는 또는 그냥 x라고 고쳤을까요? 시컨트 역함수의 x는 코사인 역함수의 x분의 1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컨트보다는 코사인이 더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시컨트 역함수에 숫자 2를 넣어서 계산하라라는 건 그냥 시컨트를 보는 대신에 코사인 역함수에 2분의 1을 넣어서 다시 단위원 그려가지고 각도가 어디인지 찾아내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코시컨트 역함수에 대해 생각해 보죠. 코시컨트의 역함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코시컨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코시컨트는 사인 함수의 역수예요. 사인 함수가 여기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중 1배, 2배, 여기 파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리고 2분의 파이가 있다고 하면 그럼 사인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거의 역수는 2분의 파이일 때 1,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왼쪽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럴 때 0일 때는 사인 값이 0이니까 사인의 역수는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코시컨트는 정의할 수 없고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정의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 자, 0을 기준으로 확장을 하면 그래프는 이쪽에서부터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정의할 수 있죠.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더 이상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또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 도달하면 그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코시컨트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0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은 제외하고 0에서 잠깐 띄어서 다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부터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어떻게 되나요? x가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 이 구간에서는 대응되는 함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여기서 아까 시컨트를 생각할 때는 이 좌우 구간이 서로 바뀌었었는데 여기서는 이 구간이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이동되겠어요. 그리고 0보다 큰 경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파이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랑 1보다 더 큰 범위. 여기서도 이 구간이 이렇게 이동이 되죠. 반대로 이제 이거의 역함수 코시컨트의 역함수는 이 범위에서 원래 코시컨트의 정의역을 제한한 저기로 돌아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프는 마찬가지 y = x축에 대칭시켜서 얻을 수 있고 각도 계산도 아까 시컨트의 역함수 계산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끝으로 코탄젠트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코탄젠트의 역함수. 자, 코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젠트 그래프의 역수예요. 탄젠트 그래프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여기 2분의 파이. 탄젠트가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코탄젠트는 0 가까이 가면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죠? 여기 파이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또 왼쪽에서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고 더 가서 마이너스 파이가 있으면 범위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범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코탄젠트의 그래프예요. 그럼 코탄젠트에선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해야지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보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2분의 거기서 네, 그리고 왼쪽 지금 이 그래프가 코탄젠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는 우리 앞에서 계속 어떻게 정의를 잡았었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찾아봤었어요. 여기는 왼쪽에도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걸 둘 다 선택하면 그러면 대응되는 값이 0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대1 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코탄젠트 값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중간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얘는 그 중에서 오른쪽 점을 선택할게요. 이 점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탄젠트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0은 건너뛰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럼 1대1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때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0 사이, 이때는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근데 0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를 넣어주기로 했죠.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그럼 2분의 파이일 때 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0보다 큰 값이고 2분의 파이일 때 실제 0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간이 합쳐져서 실수 전체 값이 다 얻어져요. 그러면 실수 전체 어떤 실수든지 간에 코탄젠트의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코탄젠트의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럼 요 구간,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얻어주는 그런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 어떤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정의역을 조금 다르게 선택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령 이렇게 원점에 대해 대칭인 코탄젠트의 정의역 원점에 대해 대칭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의 역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역함수는 이 부분을 대칭을 해주면 2분의 파이, 0이라는 게 여기 0, 2분의 파이로 가서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아랫부분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서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정의역을 제한해서 코탄젠트의 역함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코탄젠트의 역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서 실수 전체 값을 가지고 코탄젠트 역함수를 계산했을 때 이 함수가 0을 중심으로 0을 기준으로 0에서는 2분의 파이였는데 0보다 왼쪽으로 살짝만 움직이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럼 불연수 함수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쪽 코탄젠트의 범위 정의역을 제한할 때 이 그래프와 이쪽을 선택하지 말고 2분의 파이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얘의 대칭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인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게 코탄젠트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코탄젠트의 정의역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실제 우리 교재에서는 코탄젠트의 정의역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을 제외하고 다시 2분의 파이까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커브가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파란색으로 연결돼서 이게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실수 전체로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는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하고 코탄젠트 역함수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다른 삼각함수와 결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사용할 행등식이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항상 1이라고 그랬죠. 네, 이 식을 전체적으로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럼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거고 우변에 있는 1은 시컨트의 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때 우리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빼기 1로 고쳐서 시컨트로 변환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떤 관계식을 볼 거냐면
먼저 사인 함수. 사인 함수 안에 사인의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사인 역함수 x를 집어넣으면 그럼 사인과 사인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될 테니까 그냥 x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인 함수 안에 코사인의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또는 코사인 함수 안에 사인의 역함수를 집어넣어도 계산이 될까라는 거예요. 네, 신기하게도 코사인 역함수를 사인에 집어넣으면 1-x, 루트 1-x제곱. 반대로 사인의 역함수를 코사인에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루트 1-x제곱. 이런 결과를 얻어요. 탄젠트와 시컨트가 또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컨트 함수 안에 탄젠트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루트 이제 여기선 1 더하기 x제곱이 돼요. 반대로 탄젠트 안에 시컨트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이때는 루트 1 더하기 아니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1 꼴인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자, 시컨트 함수는 시컨트의 역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x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됐었나요? 네. 시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해서 네, 미안합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 두 부분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에서 시컨트의 역함수가 정의됐었는데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탄젠트와 시컨트 역함수가 만났을 때 가지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넣어줘야지 저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네, 사인에 코사인의 역함수를 넣어볼게요. 우리 사인 제곱 네, 세타라고 쓰죠.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을 넘겨가지고 사인의 근호를 취해주면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루트를 씌우는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세타를 코사인 인버스의 x라고 두자면 그러면 코사인 역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우리가 코사인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x의 정의역을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정의역을 오른쪽으로 키워야 됐었어요.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정해지고 그 각도는 다시 0부터 파이까지 값으로 돌아와요. 자, 그 이야기는 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범위고 그때 사인을 계산을 하면 부호는 항상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도 세타를 코사인 역함수 세타 자리에 코사인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호는 두 가지 부호는 생략해 주도록 하죠. 따라서 사인에 코사인 역함수 x 세타 대신에 코사인 역함수 x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건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고 코사인 제곱에 그 안에 세타 자리에 코사인 역함수 x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역함수가 코사인이랑 만나면 그냥 x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증명했었죠. 사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단위원이 있을 때 x가 주어져 있고 그거에 코사인 역함수를 계산하고 코사인 역함수를 계산해서 사인 값을
취하라 라는 뜻은 먼저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가 있어요. 여기 요 길이가 x라고 하죠. 그러면 코사인 역함수는 그때 대응되는 이 각도가 세타예요. 그렇죠? 여기 그럴 때 사인의 세타가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단위원에서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이따가 정리하면 그래서 x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서 움직여요.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그 값을 코사인으로 가지는 각도 세타를 먼저 계산하고 그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취하면 바로 이 삼각형의 1대 x 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표현된 요 x 높이 즉 사인 값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사인에다가 사인 역함수를 코사인에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이런 관계식을 성립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탄젠트 역함수와 시컨트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탄젠트의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세타였었어요. 그럴 때 탄젠트 역함수는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출발해서 탄젠트를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로 범위를 제한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마찬가지로 시컨트 세타를 기준으로 풀면 그럼 루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죠? 그 중에서 어떤 부호를 선택해야 되느냐? 탄젠트 역함수 x를 이걸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 범위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이 양수면 역수를 취한 시컨트도 양수. 즉, 요 범위에서 시컨트는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생략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컨트 세타 자리에 탄젠트 역함수 x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에 세타 자리에 탄젠트 역함수 x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루트 1, 탄젠트와 탄젠트 역함수가 만나니까 그냥 x가 되고 여기선 더하기 x제곱 이런 꼴이에요. 네, 끝으로 탄젠트에 시컨트 제곱을 넣으면 저 경우는 왜 부호를 고려해야 되느냐?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걸 시컨트로 고쳐주면 시컨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1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 시컨트 역함수라는 건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띄었다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제외하고 파이까지 가는. 근데 이 대응 관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즉 2분의 파이보다 큰 쪽, 그리고 1보다 큰 쪽이 0에 가까운 쪽,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 대응이 됐었어요. 자, 이 관계식을 마찬가지 탄젠트에 대해서 풀면 탄젠트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에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두 가지 부호를 생각해야 되는데 탄젠트에다가 세타 자리에 지금 이게 시컨트 인버스 x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그죠? 근데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파이가 있으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양수,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음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의 부분은 탄젠트 세타는 이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에 시컨트 제곱, 시컨트 인버스의 x를 대입하면 그러면 루트 마찬가지 이 세타를 시컨트 x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시컨트 인버스 x로 그러면 여기 세타 자리에 집어넣으면 시컨트 제곱이랑 만나서 x로 바뀌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맞는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부호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플러스 부호를 유지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게 언제냐면 x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보다 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때는 시컨트 인버스랑 탄젠트가 만나면 그럼 그냥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되는데 만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이쪽이면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커져서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냐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시컨트 역함수와 탄젠트가 만났을 때 이 무리수식에서 부호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삼각함수의 역함수와 관련된 간단한 예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코사인 함수 안에 2배의 탄젠트 역함수 x를 집어넣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러면 x에 대한 함수로 1 더하기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꼴의 유리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탄젠트 역함수 x를 각도 세타로 표현할게요. 그 이야기는 x가 탄젠트 세타 이런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주어진 식 코사인의 2배의 탄젠트 역함수 x는 코사인 2배의 세타죠. 그렇죠? 탄젠트 역함수 x를 세타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삼각함수의 배각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코사인 2세타는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코사인 제곱이랑 지금 이 x 탄젠트 세타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탄젠트는 시컨트 탄젠트의 제곱하고 시컨트의 제곱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2배의 코사인 제곱은 분모로 내려가서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컨트 제곱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그럼 이 x에 대한 함수가 탄젠트 세타 즉 x에 대한 꼴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가 x죠. 이게 별게 아니라 1 더하기 x제곱 분의 2 빼기 1 또는 통분해주면 1 더하기 x제곱에 2 빼기 1 빼기 x제곱 즉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꼴이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삼각함수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